국민은 헌법상은 우리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한국민으로서의 위치를 확인받으려면 진정한 기순 의사를 가지고 기순을 했을 때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사건을 보면은 이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제 야당 의원님들의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입법 미비 내지 분명한 원칙 기준의 미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추방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적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조치, 법적 미비면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무단 입국했다가 북한에서 우리한테 돌려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예, 지금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입국했다가 북한 측에서 우리 판문점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이 16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10년간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으나 뭐 배가 떠내려왔건 어떻게든 왔다가 기순 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돌려보낸 숫자가 185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년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남북이 서로 돌려보내는 전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이중성에 따른 현실적인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라고 하는 심증이 굳지만 이 사람들을 국내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증거 수집이라든가 증인 소환이라든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까지도 받아야 하느냐는 의구심과 사회 안전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형사법에 따라서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석방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 조치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두 문제가 있어요. 국제법으로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문 방지 협약인데 우리는 이 두 개에 다 가입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협약에 이들이 잔혹한 범죄자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민 규약에는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에도 그 국내법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보면 난민으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만약 이들을 받아들였다면은 앞으로 북한에서 중대한 흉악범을 저지른 자들이 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처리하신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16명을 3명이 좁은 배 안에서 16명을 집단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께서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들이 넘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순한 남쪽으로는 2명을 각각 분리신문했을 때
진술이 일치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 송환 과정이 그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북한 측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얘기한 적은 없나요? 11월 5일 통지문을 전달할 때 북한이 16명을 살해했다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진술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북쪽에서 이미 그것을 그 개성연락소에서 얘기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마 한 명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하나의 걱정은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삼면의 탈북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러한 걱정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정착 기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방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건에도 있습니까? 지금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특히 남북 간의 관계가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한 것이지 어떤 한쪽 측면만 보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 3만여 탈북 정착민에 대한 필요 이상의 필요 없는 걱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탈북자 대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탈북민 정착 제도와 관련돼서 좀 더 진전된 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대북 송금이에요. 대북 송금. 그때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북한을 대북 송금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때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한 지역으로 하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한 간의 관계는 헌법상은 하나의 국가와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중적 주의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는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데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입법 미비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제 추방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원칙,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도 우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신문 과정에 적어도 마지막 최종 신문 과정에는 통일부가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합동신문에 참여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보도가 된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이 통일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문자 보고 알았다. 그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송환하겠다는 것을 개성 연락사무를 통해서 이 서호 차관 명의로 오갖고 협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11월 5일 날 통지문을 이틀 후 3시에 송환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11월 6일 날 답장이 왔고 11월 7일 날 송환하기로 했는데 11월 6일 날 그날 저녁에 발표문을 여러 기관이 같이 모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시에 송환되는 직후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4시에 공식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그 문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가 됐던 시간에 약 1시간 내로서는 통일부가 공식으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발표문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